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스펙 상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에 남겨주셨듯이 이제 CCIV를 알아봐 달라고, 그리고 이 스펙 상장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신 분들이 있어서 저 역시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 이 CCIV는 스펙으로 현재 빈 깡통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식이 벌써 한 3배 정도 올랐죠. 지금 3배 정도 오른 이유가 지금 이 스펙이랑 루시드 모터가 이제 합병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식이 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라고 앞 글자만 따서 이제 스펙이 된 거죠. 그러니까 Non-Operating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죠. 혹은 이렇게 블랭크 체크 컴퍼니, 그러니까 빈 깡통 회사인데 투자금을 받아서 2년이나 3년 안에 이제 괜찮은 회사를 인수합병을 해서 이제 같이 가겠다는, 그러니까 괜찮은 회사를 찾아서 인수합병하겠다는 그게 목표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게 왜 존재를 하냐면은 아까 보셨듯이 지금 이 멋진 차를 만드는 루시드 같은 회사는 현재 IPO를 통과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좀 차를 만들 건지만 지금 내놓지 않고 있고, 딱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회사 자체로는 상장이 어렵습니다. 거의 통과를 못할 겁니다. 왜냐면 수익이 없으니까요. 지금 투자만 받고 이제 곧 차가 나오지만 어느 정도 차가 팔리고 이런 캐시플로우도 생기고 이윤이 생기고 좀 이제 장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제 좀 건실해지면 그러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IPO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제대로 상장된 회사들은 그렇게 뭐 그냥 아주 미국에,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그렇게 쉬운 회사들이 아닙니다. 다 힘든 그런 것들을 뚫고 왔는데, 지금 빨리 퍼블릭으로 나와서 자금 수요를 받고 싶으면은 이런 스펙 같은 회사들과 같이 인수합병을 해서, 이거 다른 말로 또 리버스 머저라고 해서 역으로 이제 머징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상장만 돼 있고 장부만 있는 회사가 너는 기술과 포텐셜이 있으니 이 회사가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럼 빠른 시일 안에 주식에 올라올 수 있고, 그럼 자금도 끌어올릴 수 있고, 이제 급속도로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당연히 거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윤을 극대화할 수는 있지만, 왜냐면 초기 인수합병 당시, 그러니까 아예 초기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펙에 대한 투자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당연히 위험도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IPO로 가면은 보통 수수료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당연히 이 스펙에 있는 이 투자자들을 모은 쉐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공 보수가 좀 셉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프로피터블 하지 않다라는, 물론 대박이 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도도 같이 증가하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프로피터블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정리하면 말 그대로 진짜 우회 상장인 거죠. 빨리 상장할 수 있는, IPO를 피해서 상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위험도도 더 높고, 특히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스펙들이 지금 너무 늘어나고 있거든요. 과열되고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뉴스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공 보수를 챙기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챙기기 위해서 지금 괜찮은 회사는 좀 줄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스펙을 하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합병을 못하게 되면은 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2, 3년 안에 그걸 못하면요. 근데 못하면은 자기 인센티브를 못 받으니까 지금 스펙에 있는 이 리더는 당연히 웬간에서는 누군가랑은 합병을 해가지고 자기 인센티브를 챙기려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도덕적 해이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아예 상장되기 전에 지분을 초기에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은 극대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과열돼 있냐면, 이분도 지금 스펙 상장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동원이 되냐면, 지금 에이로드, 아주 유명한 뉴욕 양키즈의 야구 선수였는데 불명예로 약물 때문에 이제 사실상 거의 은퇴하게 되신 분인데, 그래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유명세를 같이 껴서, 왜냐면 그냥 일단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야 되니까 이런 유명세를 끼고 돈을 모아서 이제 그 다음 2, 3년 동안 인수합병된
회사를 찾는다든지 벌써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얼마나 핫하냐면 이런 게 좀 과열이죠. 지난 18년 동안 스펙한 것보다 작년과 재작년 2019년과 2020년에 한 게 훨씬 더 많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마 들리는 소문은 요번 달에만 한 것만 해도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펙이라고 다 이렇게 성공하거나 좋은 게 아닌 게 니콜라 사례도 있고요. 이건 이미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다 퀀텀 스케이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펙의 이제 상장에 도움을 얻어서 정말 핫하다가 지금은 계속 많이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엑싯을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퀀텀 스케이프 같은 경우 그리고 니콜라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뭔가는 최소한 조금 만들어진 다음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물건이 좀 있어야지. 아직 기술만 투자하기에는 확실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루시드는 그나마 그래도 좀 있으면 나옵니다. 차가 여기 보시면 제일 비싼 버전인 드림 에디션은 지금 1000마력에 육박하고 지금 모델 S의 플레드와 굉장히 비슷하죠. 조만간 나오는데 예,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세단이면은 텍스 크레딧을 10,000불 받기는 요즘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10,000불씩 줬는데 이제 너무 비싼 차들은 주정부에서 많이 보조금을 삭감해서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한 500불 수준이기 때문에 10,000불에 좀 못 미치는 8,000불 정도로 깎죠. 이 루시드가 한때 되게 이제 이런 주행 가는 거리가 517마일, 지금 요 그랜드 투어링은 올 여름에 나오고 한 13만 불인데 그러니까 한 12만 5천 불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굉장히 테슬라와 스펙 경쟁을 지금 이걸 공개하기 전까지 굉장히 서로 스펙 경쟁이 치열했고 가격도 그에 맞춰서 서로 다운시키고 이러다가 지금 모델 S가 플레드가 나오면서 결국은 사실상 스펙 경쟁을 드랍을 했죠. 루시드가. 물론 이 자동차에 있어서 성능과 이런 퍼포먼스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페라리라든지 그런 차들을 동경하는 게 레이싱 헤리티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결국 빠른 거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주축이고 거기서 이미 루시드가 좀 밀렸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고급화를 더 부각하려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버전은 2022년, 그러니까 내년 초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한 7만 불인데 이거는 이 정도 가격대면은 거의 풀로 받을 수 있을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아마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 한 6만 불 근처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이거 매력적이죠. 거기다가 이제 루시드도 충전에 대한 그런 중요성,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달았는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랑 손을 잡고 이 차를 사시면 3년간 무료 충전을 보장해 줍니다. 요런 점들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CCIV를 찾다가, 그러니까 루시드랑 같이 이걸 찾다가 하나 더 찾은 게, 참 이 회사도 정말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이 Faraday Future라고 정말 테슬라의 경쟁자로 옛날에 한때 이야기가 한참 몇 년 동안 나왔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쏙 들어갔죠. 테슬라에 이렇게 경쟁자로 불려지는 회사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 회사도 스펙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에 2017년 CES에 똑같죠. 1000마력 이상의 성능은 무려 2.4초. 네, 그때 당시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2017년이니까요. 럭셔리, 약간 이 CUV에 가까운데 SUV인데 약간 좀 세단틱한 이제 해치백 스타일의, 그러니까 적재함도 꽤 괜찮고 고급스럽고, 이렇게 실내들을 보면 물론 좀 최근 나온 거는 좀 개선된 상황이지만 그때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화, 루시드 에어랑 굉장히 좀 겹친 면이 있는데 이 회사 이제 CEO 부침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런 중국 정부의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서 이게 회사가 이제 부침을 막 겪다가 이 회사도 지금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려고 합니다. 재미난 점은 폭스컨과 이제 특히 지리 자동차, 중국의 지리 자동차에 이제 투자를 받아서 좀 자금도 좀 보충한 것 같고, 이 폭스컨이 애플하고도, 요즘 애플이 모든 자동차 회사를 다 찌르고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폭스컨의 어떤 플랫폼,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한테 이제 주문 제작을 받으려는 그 부분을 지금 이 Faraday Future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도 오랫동안 이렇게 말은 많았는데 최종 단계에서 항상 무너져서 지금 생산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중국 기업들이 좀 관여했기 때문에 좀 생산에 그래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도 이 패러데이 퓨처보다는 그래도 공장이 애리조나에 있는 이 루시드 에어가 좀 더 나아 보이긴 하지만 참 테슬라가 대단한 게 루시드가 이런 주행거리면은 아니더라도 성능은 이미 1000마력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공개했고 쿼런마일도 9.9초일 때 와 했는데 그 사이에 이 모델 S가 나오면서 특히 플레드 플러스가 나오면서 참 이렇게 묻혀버리는 게 참 테슬라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거기다 이제 초기 생산을 하는데 처음 생산하는 거죠. 거기다 스타트업이고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을지 조금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소식을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해 드리면 그 스티어링 휠 아주 혁신적인 반이 잘리고 그래서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 영국 정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아마 통과될 확률이 높고 미국도 의심은 많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거부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더 테슬라와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좀 해봐야 된다. 이것이 지금 괜찮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도인데 대체적으로는 별 이변이 없는 한은 좀 논란이 있었지만 잘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